안녕하세요. 생명나눔 한의원 안소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간암에 대한 쪽집게 과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정상적인 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정상적인 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성인의 간의 무게는 1.2kg에서 1.5kg 정도 되는데요. 간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간의 역할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장고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쌓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간은 우리 몸에 영양분이 남을 때 그 영양분을 저장을 해두었다가 다시 필요해지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간을 간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자는 소장이나 대장에서 나오는 그런 장자와는 좀 다릅니다. 간장의 장은 저장하다라는 뜻이 들어간 장자입니다. 그러면 이 간장에 저장이 되는 것이 과연 영양분들이 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간에 혼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혼이 저장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할 때의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각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혼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이 건강하려면 간에 안정되게 잘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비백산 할 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간으로부터 혼이 살짝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혼비백산했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정신적인 질환들 있잖아요. 중독증, 우울증,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고,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조차도 과거에는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의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정신활동이라는 거는 뇌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간에서 그런 정신신경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뇌의 신경활동이기는 하지만 간의 대사가 없이는 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은 어떤 정신신경학적 활동과 장기 활동의 유기성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항상 해석을 하였지, 간 따로 아니면 정신신경 활동을 따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렇게 정신이 흐리멍텅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간에서 알코올을 완전히 해독하기 전까지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간에서 완전히 해독이 되지 않으면 뇌도 맑아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한의학에서는 간과 이렇게 정신신경학적 활동이 연결된 것을 포괄해서 간의 기능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간암이 극단적인 말기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간성혼수가 나타나는 게 간에 저장되어 있던 혼들이 간을 떠나가 버려가지고 간에서 분리가 되어서 혼이 더 이상 간에 안정되게 저장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과는 다르게 그 특징적인 말기 증상인 간성뇌증이나 간성혼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간암의 말기였는데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적으로 환시 같은 게 보인다든지 뭔가 이상한 정신적인 고통 혹은 머리가 아주 깨질 듯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간암이 말기에서 갑자기 완치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간의 기능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미네랄을 합성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단백질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알부민인데요. 이 알부민을 합성을 하지 못할 때, 특히 간암이나 간경화의 말기에서 알부민이 부족해짐으로써 복수나 다리 부종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간의 기능이 해독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약물이나 독성 물질,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간에서 해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에서는 담즙이라는 것을 하루에 1.5리터 정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담즙이
독성 물질을 포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담즙에 독성 물질이 섞여 들어가서 녹아 들어가서 장으로 내려가서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다른 암에서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다 보면 간 전이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항암제 역시도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로 인지가 되고요. 이 항암제를 해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간입니다. 근데 해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겁다 보니 간의 전이까지도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항암제, 특히 이렇게 독한 항암제를 더 쓰게 된다는 것에 어떤 치료에서는 모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계속해서 항암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항암을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간의 역할이 담즙 대사와 빌리루빈의 대사입니다. 담즙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히 간암 말기나 간경화에서 황달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간의 기능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